네, 주식심화론 그러면 오늘 강의 첫 번째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뜨거운 BNPL 시장, 국내 시장의 영향 및 수혜주는 이라는 주제인데요. BNPL, Buy Now, Pay Later. 낯선 분들도 계실 테고, 투자자가 들어봤다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지난주에도 뉴욕 증시의 이 결제 업체죠. 페이팔이 일본 쪽에 이 BNPL 업체를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구매 그리고 결제는 나중에 한다 이런 용어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용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선구매 후 지불이에요. 그러니까 예. 먼저 물건을 사고 돈은 나중에 지불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들으시면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우리는 그래 하고 있지 않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물건 받고 우리가 돈 언제 그때 냈어?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항상 카드로 했는데. 그렇죠.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달에 되잖아요. 그죠. 항상 이 구매력을 모아서 네.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나의 힘을 모아서 물건을 구매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의 개념이 되게 잘 잡혀 있고 예. 신용카드로 할부도 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선구매 후지불이라는 게 낯설지가 않은데 이 시장이 사실 외국에서는 네. 이제 신선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외국에서는 지금 그 후지불, 특히 할부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소득 여력에 따라서 그 신용카드 발급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네. 외국은 그것보다 더 지금 체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음. 신용카드 발급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용카드나 할부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후 지불 시스템들이 되게 신선하고 좋은 거죠. 특히 그리고 MZ세대. 네. 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이 젊은 층이 내가 지금의 돈은 없는데 물건은 사고 싶어. 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그 BNPL.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되는 부담은 예. 내일의 나에게. 그렇죠. 오늘의 나는 일단 제품을 오늘은- 가져야죠. 오늘의 나는 일단 즐기겠다. 맞아요. 그 부담 어차피 내일의 나이가 수습은 내일의 나이가 하겠다 이거네요. 이게 약간 어떻게 만족감과 효용감을 당장 높이려는 지금 세대의 그 욕구가 좀 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워낙에 예. 재밌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 네티즌 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요즘 MZ 세대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현금이 없지 구매욕이 없냐. 욕구를 일단 채운다. 그렇죠. 이거죠. 예. 내 당장은 사야 되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지름신들의 날개를 달아준 게 지금 BNPL 시장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이 응축돼 있는 이런 본능들을 지금 소비로 많이 푸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채워준 핀테크 산업이 지금 BNPL이다. 단지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 이런 욕구를 결제 예정에 시스템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저게 제가 이제 본 거는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건데 제가 대학생 때 예.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진짜 많이 발급을 했거든요. 그때 오. 이제 아무래도 IMF가 터지고 네.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한다라는 정책으로 신용카드를 막 발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대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카드를 많이 하고 물론 그래서 신용 문제가 터졌죠. 개인 신용 문제 터졌는데 약간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쪽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네. 그냥 일단은 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건데 그때 카드 대란 때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대학생 아무 소득이 없어도 대학생이면 카드만 한 5개씩 막 만들어지고 이랬잖아요. 발급이 네. 쉬웠죠. 네, 그런 거 느낌이 좀 나네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파가 후폭풍이 있었잖아요. 약간 이런 네. 느낌도 좀 주고 있네요. 사실은 그런 후폭풍도 지금 걱정하는 게 BNPL 시장이기도 해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러네요. 그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수를 할 것이냐, 이 사회가 어떻게 떠안을 것이냐도 지금 부분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BNPL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내가 이거 처음이다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뭐 이 산업이라든지 이 시장이 뭐 그렇게 커질 수 이미 뭐 잘 신용카드 잘 돼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고. 그렇죠. 커진다기보다는 지금 미국이나 그다음 호주, 일본 같이 이런 이 기존의 현금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 일본은 거의 현금을 그렇죠. 쓰죠. 그렇죠.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예. 계속 현금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아직까지 글로벌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시장인 게 네. 워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뭐 이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나옵니다라는 데이터도 없어요. 네. 없는데 그냥 자체 기업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추산을 한 바로는 올해부터 평균적으로 1년에 22% 이상씩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굉장하네요.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는 만약에 이 수치가 맞다면 정말 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맞아요. 네. 그런데 특히나 이 BNPL이 가장 먼저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한 국가는 호주거든요. 네. 호주가 지금 BNPL 초기 모델을 지금 완성한 국가예요. 그 회사 이름도 애프터페이잖아요. 맞아요. 애프터페이. 나중에 지불해라라는 애프터페이요. 예, 네. 회사 이름이 애프터페이. 아주 직관적으로 하던데요. 그렇죠. 누구나 들어도 나중에 지불하면 되는구나라는 거였는데 이 호주는 워낙에 정말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고 예. 워낙 일시불로만 지불을 했던 시스템들이 많았어서 이 BNPL의 업체가 애프터페이가 생겼는데 기존의 초기 모델은 이거예요. 2주에 한 번씩 나눠내라 이거였거든요. 예. 호주가 원래 월급이 아니라 2주급. 2주급. 음. 유럽은 주급이고. 맞아, 그건 좀 새롭네요. 네, 유럽은 일주일씩 받고 예. 호주는 2주에 한 번씩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가 월급 받을 때 조금씩 나눠서 내 해서 2주씩 4번, 그러니까 8주에 거쳐서 받는 초기 모델을 구축을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초기 모델이 있었다가 이게 지금 엄청 성장을 하고 매출액이 뛴 게 코로나. 네, 예. 19년부터 지금 매출액이 크게 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오. 그럼 BNPL이 뭔데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신용카드의 결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지금 BNPL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BNPL이 이제 위에 있는 방식이고 기존의 저희 우리나라의 카드 할부 시스템 밑에 있는 방식인데 사실 보면 뭐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물건 사고 네. 할부로 지급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음. 그런데 이 가운데 지금 이제 우리가 판매를 하는 판매점,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에 뭐가 많이 붙어 있네요. 은행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신용정보회사도 우리는 좀 붙어 있는데 맞죠. 카드사에서 일단 네. 신용을 관리를 하고 뭔가 모르게 되게 안정감이 있네요. 예. 안전판이 있는 것 같네요. 은행, 그렇죠. 뭐 신용정보회사 여러 뭐 이런 가지로 거 보니까. 허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비자가 나중에 혹시나 할부를 갚지 못했을 때의 이런 리스크를 낮추려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카드 체제 할부 체제잖아요. 그래서 예. 뭐 벤사 가운데 카드 결제 시스템 벤사에도 있고 뭐 카드사도 있고 신용정보회사도 있고 은행도 껴 있는데 예. 물론 탄탄하고 나중에 리스크는 줄지만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가맹점 그렇죠. 입장에서는 비용을 많이 내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구조가 이제 기존의 카드 할부에서의 조금 단점 중에 단점이었다면 이 BNPL은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가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 뭐 카드 월 수수료도 회비 이런 게 없는 거네요. 없어요. 연회비가 없는 거고. 네, 연회비도 없고 그냥 내가 이 어플을 받아서 예. 회원가입만 하면 그냥 만 18세 이상만 되면 그냥 무조건 내가 할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좀 수준이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근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네.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아주 그래서 쉽게 네.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그 BNPL은 어떻게 소득을 얻냐, 어떻게 이익을 얻냐라고 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수수료들을 다 가맹점한테 받아요. 네, 기존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의 기존의 카드사, 신용카드사는 가맹점한테 받는 수수료가 순수하게 2에서 3% 정도거든요. 예. 근데 지금 글로벌 BNPL사는 가맹점들한테 4에서 6%, 많게는 지금 10%까지 받는 수수료를 많이 받네요. 받는 네, BNPL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뭐 이득을 치지 않겠지만 내가 가맹점과 가맹점에서의 뭐 시스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구조고요. 소비자가 낸 수수료는 아예 없는데 단 네. 연체됐을 때 연체 수수료는 받겠다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MZ 세대가 정말 가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네요. 네,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네. 초기에. 저는 되게 궁금하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건 여기서 아까도 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돈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평가는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든지 다 한다라는 건데. 뭐 신용정보회사도 껴 있고. 맞아요. 어쨌든 한 달 내가 미리 산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군가 돈을 대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뭐 카드사나 은행에서 대납을 해주는 거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BNP사가 대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하나가 기존의 카드 저희가 할부했을 때는 우리가 할부를 하면 할부금만큼만 가맹점의 카드사가 지불하거든요. 그치. 매달. 네네. 네, 저희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5개월로 할부를 하겠다 그러면 2만 원씩만 매달 가맹점이 주는데 이 BNP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만 원치 사면 10만 원 다 줘요. 아 일단 한 번에 다 주는 네. 거예요? 그러면 환불을 하면 판매 대금은 한 번에 지급을 하고 네. 내가 할부금은 소비자한테만 받겠다. 매달 받겠다라는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환불을 하면 또 골치는 아프네요.
그러니까. 돈 했는 거를 또 다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맹자 입장에서는 물론 수수료가 비싸지만 예. 내가 판매 대금을 일시불로 한 번에 받으니까 그게 좋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나도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자금 활용력도 괜찮아질 수 있겠다. 분명한 또 장단이 있네요. 그렇죠. 가맹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일단 판매 가입하는 지금 그 가입자 수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 BNP사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뭔가 윈윈점을 찾는 것, 장점 찾는 이게 느낌이에요. 네. 미국이나 이런데 보복 소비에 큰 네. 영향을 했겠네요. 맞아요. 네. 펜트업 그러게요. 디맨드 관련 부분에 큰 영향을 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호주의 애프터페이가 이 시장에 처음에 초기에 지금 이끌었던 선두 네. 주자였는데 최근에 미국의 스퀘어 업체한테 인수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호주의 모델을 미국 쪽에 가져갔는데 네. 호주보다 더 미국 쪽에 지금 폭발력이 더 있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미국 주식 많이 하실 거니까 뭐 차트를 보실 수 있으면 좋으실 텐데 어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차트 이게 이렇게 티커가 급등을 했더라고요. AFRM이라는 그 티커인데 네.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거의 100%, 90%가 넘게 지금 배로 성장을 올랐네요? 했어요. 그렇죠. 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느냐, 정말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느냐 했을 때, 그렇죠. 코로나의 수혜를 받은 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지금 70% 이상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제 뭐 아직까지 의문점은 있어요. 네. 이게 초기에 워낙에 지금 1년 만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어펌 같은 경우도 이 아마존이랑 최근에 제휴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아마존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결제 시스템도 뭔가 쉽게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에서 뭔가 성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 어펌의 지금 오너 같은 경우에도 CEO 같은 경우에도 페이팔을 창립했던 네. 사람이어가지고 뭔가 그 미국의 지금 신용 시스템들을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예. 본인이 원래 우크라이나의 뭐 출신인데 그 체르노빌 체르노빌 원전. 네, 원전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네. 이 미국에 와서 이 신용 시스템에 대해 감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나의 신용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단하다라고 해서 이 공학과 출신인데 뭐 네. 정보를 이렇게 암호화할 수 있다면 화폐, 돈도 암호화할 수 있겠다 해서 페이팔을 만들어서 지금 20대 억만장자가 된 걸로 유명을 한데요. 이 뭔가 성장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예. 시장의 지금 반응이나 의문점은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이익은 모두 적자예요. 지금 워낙에 뭐 초기 시장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아무래도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있는 만큼 아까 말했지만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한다고 했으니까 네, 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저도 이게 생각되는 건 얼핏 생각되면 지금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쓰고 그리고 조금 겁내하겠죠.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니까 예. 조금 쓰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사용량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용 대금도 많아지고 예. 그럼 나중에 연체되는 규모도 커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있겠네요. 네, 이게 진짜 저기 우리 그 뭐죠? 2000년대 카드 초반에 대란. 카드 대란을 한번 봐야 좀 정신이 차릴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BNPL이 호주에서 예. 가장 먼저 흥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2년 만에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2년 만에요? 네, 드러나기 시작해서 지금 호주에서는 뭐 정부에서의 규제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신용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럴 거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거면 카드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그럴 거면 네. 초기에 BNPL의 뭔가 장점은 지금 없는 거죠. 없어지는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 지금 2년 만에 통계를 내봤더니 연체율이 네. 쌓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셨던 20%가. 것처럼. 네, 이거는 그냥 생각만 해 딱 그래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좀 조심해서 쓰겠죠. 예. 하다가 이제 이게 괜찮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거고 처음에야 작을 때야 뭐 연체를 안 하겠지만 이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BNPL이 지금 가장 흥행하고 있는 그 제품들이 네. 다 고가인 거죠. 뭐 네. 고가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의 의류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름신이네. 역시 그 돈 없는데 네. 이렇게 일단 질러보고 싶다라는 거네요. 할부가 원래 뭐 저렴한 거 사려고 할부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성이 좀 감지가 되고 있어서 호주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초기 시장에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 또 규제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뭔가 초기 시장의 좀 성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신용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많이 흥행하지 않았던 국가에서는 지금 흥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잘 돼 있었다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도 이제 BNPL이라는 게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빠르고 하긴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에서는 이 MZ 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이 한 번 내가 적응을 해놓은 결제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예. 통계들이 있어서 지금 젊은 세대를 빨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이라든지 카카오페이가 BNPL 시장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BNPL 업체를 크게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소액 결제 느낌으로 네, 지금 자체적으로 뭐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이 BNPL로 바로바로 해서 대금 결제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나중 결제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시작은 했지만 네.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BNPL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선구매 후 지불이라는 건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 좀 성장세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소비자들이 접근성이 워낙에 쉽다 보니까 이 가계 부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런 우려, 그러면 당연히 규제가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의구심이 좀 남는다는 것도 확인을 해봤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국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또 관련된 수혜주는 뭐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뭐 앞서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께서도 다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 국내에는 뭐 특히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신용카드를 다 쓰고 있는 느낌. 이 결제 시스템이 워낙에 적응이 돼서 그렇죠. 잘하고 그리고 있었죠. 저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시스템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그 페이스북을 봤을 때 느낌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이전부터 페이스북보다 더 많은 기능이 되고 더 편리한 싸이월드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이랬잖아요. 저게 뭐야? 에이, 뭐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거 훨씬 더, 야, 우리는 음악도 나오고 뭐 이거 다 한다 뭐 이랬잖아요. 아바타도. 예, 네.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이게 뭐냐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위치 그러니까 위치부터 해서 다 알 수 있게 한 게 좀 확실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뭐 훨씬 더 편하게 쓰는 데라고 했는데 또 모릅니다. 또 미국에서 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건 뭐 상황 또 어떻게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또 그건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 시장은 카드의 편의성과 보급률을 보면 성공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이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지금 김혜진 연구원도 이야기하셨지만 크게는 안 해요. 30만 원 정도 이제 소소하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부분만 얹어 놓는다라고 보고 예. 지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뭐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게 수혜는 안 될 거예요. 저게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얼마가 안 될 겁니다. 얼마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저거를 가지고 나왔냐면 예. 이것도 이번에 정부에서 막힐 거예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급락을 하면서 어쨌든 정부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이 독점 규제에 관련 뭐 이슈가 나오면서 예. 최근에 이제 김범수 의장도 지금 공정위에 지금 나오고 있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개인 가족 회사 관련 이슈도 막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플랫폼 회사들을 지금 정부가 조금 옥죄고 있는 상황인 과정에서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지금 뭐 대출 관련 부분에서 이게 최저가 비교해 놓은 거, 보험 최저가 비교해 놓은 거, 요것도 사실은 이제 영업이라고 보는 거죠. 예. 호객행위다 영업이라 보면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제가 보기에는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건 좀 카드 네. 영업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종의 카드 행위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거 관련된 뭐 전혀 뭐 수혜는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게 또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 많이 떨어졌다고 사지 마시라고 이야기 좀 드리려고요. 아, 아직까지는 지금 규제와 관련된 네. 우려감이 해소가 안 됐어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마음먹고 조금 칼을 대려고 하잖아요. 예.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좀 시장에서 우려감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의지 있는 반등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공매도는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예. 이걸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세력보다는 제가 보기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기실 것 같아요. 네. 그때 급락을 할 때 8만 원 그러니까 삼성전자 8만 원 미만에서 급락을 할 때 신용을 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주식 담보 대출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엔 손해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오히려 뭐 공매도 세력들도 별로 재미를 못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추세적인 하락은 안 날 것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는 조금 조심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저가 매수한다라는 거는 지금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BNPL, 그러니까 선구매 후지불이죠.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제 관련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자, 하지만 그와 함께 최근에 뭐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에도 그렇지만 이쪽 새로운 성장 산업 쪽으로 규제와 관련된 우려감이 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다는 점도 같이 한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이폰 13 공개 관련주 대응 전략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아이폰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일정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시간으로 14일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새벽 2시일 예. 거예요.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새벽부터 난리 나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차 지금 그 출시 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는. 웬일이에요? 네, 진짜로. 웬일. 맞아요. 항상 소리되다. 네, 항상 웬일이네. 저는 좀 후에 발매를 그렇죠. 했다가 예. 이번에는 1차 출시 지역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 내가 교체할 시기가 됐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 뭐 글쎄요, 제가 그 삼성의 폴더블 폰 말씀드릴 때 네. 아이폰 유저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폴더블 폰으로. 그래서 뭐 기대감이 국내에서의 개통이 얼마나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아이폰 13이 기존의 아이폰 12와 같이 네 가지의 기종으로 네 가지 시리즈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스펙이 지금 예상되는 스펙들은 사실 12랑 별 다를 건 없을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실망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그러네요. 시장의 기대가 막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고 이제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가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아, 가격. 네, 그렇죠. 아이폰 예. 13이 과연 가격을 이번에 삼성의 폴더블 폰도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 판매량이 좋았다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아이폰 13도 뭔가 기존의 12가 워낙에 잘 팔려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잘 팔려가지고 그 전작의 판매량을 넘으려면 네. 뭔가 가격을 되게 잘 측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있거든요. 가격에서 혁신- 완전히 메리트가 있어야 네, 혁신의 아이폰이 이제 애플이 이제 가격으로 가는. 이제 뭔가 느낌이 네.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생필품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코카콜라 같은 느낌. 스마트폰은 이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됐네.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조사해서 뭔가 그래도 혁신적인 부분들 이번 모델에서 달라진 점들을 봤을 때도 막 그렇게 뭐 디스플레이 카메라 물론 좀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좀 달라진 점은 최대 용량. 그 1TB가 네. 저장 메모리가 장착된 지금 시리즈가 출시가 돼요. 예. 그럼 1TB면은 이게 또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측정을 할지가 지금 관심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용량이 작았던 부분, 사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네. 정말 용량 작은 기종 쓰시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 용량 크게 쓰는 게 좋다라고 예. 생각을 하실 거라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맞아요. 아이폰은 워낙에 또 사진 아닙니까? 네, 그래서 64, 128은 의미가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 64, 128은 지금 이번에 출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큰 용량들로 위주로 지금 출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가격이 어떻게 측정될지를 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전에 저희가 좀 미리 좀 말씀드렸는데 아이폰 최초로 해서 지금 위성통신 안테나가 탑재가 돼서 이 위성통신 기능이 될 거거든요. 이 부분은 5G와는 별개로 또 이런 위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통신이 안 되는 부분에서의 통신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의 그 신제품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저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막 눈에 안 들어왔는데 네. 저는 딱 두 개가 눈에 들었던 게 어떤 거죠? 일단 그 AR 관련 근데 많이 이야기하는 건 AR 글라스 출시를 할지는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예. 요번미 기종에서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애플이 이제 AR 쪽으로 간다, 그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가겠다는 의지니까 예. 그거에 대한 의지만 보여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폴틴에서 뭔가 나오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한번 이번에 AR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한번 볼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 저거 그러니까 위성 통신. 위성. 이게 지금 사실 다른 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들리고 나서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그랬었죠. 그렇죠. 저거는 제가 봐도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딴 예. 거는 아니고 저게 요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5G 통신이 그러니까 이동통 뭐 LTE든 5G가 안 되는 데서 저걸 하는 건 네.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뭐 재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재난이 됐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비행기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비행기를 조용히 타고 갈 일은 없어지겠다. 네. 또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건 생각은 하는데 애기들도 좋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전화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저게 공개되면 그러니까 애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할 것 같아요. 오. 다른 그 다음에 출시가 이게 인기가 있으면 예. 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쪽에서 그쪽 관련 종목들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알겠습니다. 자, 아이폰 13 애플의 신제품이 이제 곧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개 일정과 함께 스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정과 스펙 꼼꼼히 정리를 해봐야 시장의 반응을 예상을 할 수 있고 이 시장의 반응이 예상이 되면 관련주들의 주가 향방을 또 전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관련주들 탑픽으로 어떻게 꼽을 수 있는지 이 내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일단 저는 이제 애플 하면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이야기가 되는 LG 노텍을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LG 노텍은 애플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예. 물론 애플도 당연히 아이폰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죠. 아이폰이 어쨌든 잘 팔리면 어쨌든 거기서 이제 메인 벤더지 않습니까?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이 메인 벤더기 때문에 뭐 당연히 괜찮아지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아이폰 이번에 신모델 역시도 카메라는 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 당연히 이제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AR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때 뭐 3D 센싱 모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 애플 그 아이폰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LG 노텍은 자동차 전장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자동차 이제 자기들이 만든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분명히 애플카 이야기가 나올 때 네. 저는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야기 드리지만 절대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할 일은 없다. 아, 협업 안 한다. 네, 절대로 안 한다. 기존 완성 업체들이 그냥 자기들의 그거를 오히려 애플카 소위 말하는 애플의 하청 업체로 찍힐 수 있는 걸 할 일이 없다. 네. 절대로 안 할 거고 오히려 IT 업체들 특히 이제 뭐 LG 전자나 이제 LG나 마그나가 했던 요쪽과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런 쪽으로 오히려 협업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 그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딱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죠. 물론 뭐 더 가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애플카는 본인들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메인 벤더가 될 수 있는 건 또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단순히 카메라 관련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네. 전장 쪽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예. 거기서 뭐 3D 센싱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에 또 아무래도 더 많이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 자체가 LG 이노텍의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더라도 예. 애플과 수혜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LG 이노텍은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LG노텍이 뭐 주가도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가야 되긴 하겠죠. 예. 시장이 가야 되긴 하는데 저는 뭐 시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뭐 내년 하반기까지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상승할 때 같이 따라가서 신고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20만 원대 초반대잖아요. 그래서 예. 30만 원 수준까지는 1차 목표가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혜진 전문가께서는 그 애플, 그 아이폰 관련돼서 관련주의 탑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인텔리안테크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위성 쪽으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최초잖아요. 예. 아이폰에서 최초로 이제 지금 위성통신 안테나가 착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위성통신 안테나가 저궤도 위성통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 자체도 지금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원웹이라는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업체가 지금 계속 위성을 쏴서 40% 정도는 지금 이미 쐈거든요. 예. 그럼 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이루겠다라는 건데 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파생시킬 수 있는 산업 자체도 워낙에 넓어질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저궤도 위성통신 안에서 기술력과 점유율을 갖추고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가 국내 기업 중에는 그런 기업이고 점유율이 글로벌적으로 1위예요. 네. 특히나 지금 저희가 뭐 나중에 저기도 위성통신 아이폰에 장착이 되고 뭐 IT 기기에도 이제 많이 탑재가 되었을 때 뭐 하늘에서도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인텔리안테크 지금 바다에서 지금 해상용에 들어가는 저기도 위성통신 안테나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이 조금 삐뚤어져도 안정적으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기술력이 꽤 높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뭐 원앱의 지금 뭐 프로젝트에도 지금 안테나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연 매출 규모의 지금 수준은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예. 뭐 앞으로도 지금 받아놓을 수주가 많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저기도 위성통신 산업이 커졌을 때 그리고 뭐 안테나 착장되는 IT 기가 많아졌을 때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그런데 그 올 초만 해도 9만 원대 넘어서 돌파를 했다가 5만 원대까지 뚝 떨어졌단 말이죠. 최근에 그렇죠.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전고점까지 도달할까요? 충분하고요. 예. 네, 그때 이제 뭐 증설이나 증자를 하면서 이 투자를 하면서 이런 자금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우려감은 다 해소가 됐고요. 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열심히 수주 받아놓은 것들 납품해서 이제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아이폰 13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분과 인사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개 방송 좀 있죠? 네, 뭐 요즘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랑 네. 같이 연계를 해서 공개 방송합니다. 4시에 제가 공개 방송 있으니까 유튜브랑 동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토마토 그쪽으로 이제 웹을 통해서도 보셔도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혜진 전문가 그리고 문서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주식심화론 벌써 좀 마칠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시장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상승권 달려가고 있죠. 양시장이 모두 다 외국인 매수세도 붙고 있는 상황, 1%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심화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